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다음 달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물밑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임 의사를 내비친 김진부 의장이 자신의 소속도 아닌 도의원 단체의 일본 방문에 참가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후쿠오카 현 의회를 찾은 경남도의회 한일해외 친선의원 연맹. 연맹 소속도 아닌 김진부 의장이 방문단 대표 인사에 이어 준비한 선물을 전합니다. 후쿠오카 현 의회에서는 의장이 아닌 부의장이 참석했고 환영 대표 인사는 의원연맹 회장이 맡은 것과 사뭇 격이 다릅니다. 우호 교류 목적으로 만든 한일해외 친선의원 연맹은 진상락 회장 등 21명 도의원의 단체. 지난 26일부터 4박 5일 동안 일본 방문 일정에 김 의장이 참석한 탓입니다. 의원연맹이라는 무슨 회장도 있고 그 조직 자체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간다는 것은 왜 수지가 많지? 연맹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인데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후반기 의장단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관례와 달리 연임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힌 김 의장으로서 이번 일본 방문 일정 동행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우주항공청 개청식 행사 참석으로 김 의장은 전체 일정보다 하루 먼저 귀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자신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이며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기내 한 번은 가는 기라요. 야마구치 그 의장이 초청도 하고 지금은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선거 이야기는 일절 못 하겠어요. 경상남도 의회는 다가오는 임시회 첫날인 다음 달 26일 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투표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개발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지연 보상금 문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KBS의 지적에 경남개발공사가 뒤늦게 사후 안판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관련 절차를 거친다는 건데 어떤 지적이 나왔을까요?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개발공사가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과 관련해 사후 안판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반이 발견된 지 3년이 지나섭니다. 참석위원들은 뒤늦은 회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후에 작전 요구한 것처럼 돼서 이 법률적으로 나중에 사기 모의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확인할 현장 자체가 없어 실제 안반이 있었는지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상치 못한 안반 2,700여 세제곱미터가 나왔다는 시공사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확인한 서명을 다해서 줬으면 감리단이 서명을 다했기 때문에라도 그 수령을 우리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감리단의 서명도 사실 없거든요. 실제 관련 규정을 보면 사후 안판정위원회는 다른 공사를 못할 정도로 긴급하거나 설계 변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소규모일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부채 7,600억 원으로 정부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지정된 상황. 갑자기 입장을 바꿔 부담하기로 한 80억 원대 지연 보상금은 경남개발공사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부담되는 문제입니다. 책임 감리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률, 재무, 경영 등 전문가의 법률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사후 안판정위원회가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15곳 신규 국가산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등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후보지에 포함된 창원 제2국가산단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전국 15곳, 창원은 방위 원자력 융합단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까지 과감히 풀어서 부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창원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에 나서겠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후보지 중에서 우리 창원이 제일 먼저 저는 제 내심 생각은 처사하고 제일 먼저 떠는 그런 일을 좀 하고자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기 착공과 같은 속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비수도권에서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에 예비 타당성 면제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 안동 바이오 생명 산단도 다음 달 신속 예타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확실한 기업 수요가 확보된 곳, 반면 창원시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착공하겠다는 창원시 목표 실현이 어려워진 셈입니다. 창원시는 미분양 용지의 매입 비율과 시기 등을 놓고 산단 조성 시행사인 LH와 기본 협약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6월 중에 우리가 LH와 기본 협약에 대한 협약을 마무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나면은 예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2국가산단 땅의 40% 정도인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연말쯤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절차 중에 예타 신청을 받을지는 기획재정부 판단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밝힌 기업 실수요는 산업용지 면적의 106%.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는 제2창원 국가산단 기업 실수요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부산 앞바다가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배에서 버린 쓰레기뿐만 아니라 생활 폐기물도 쌓여 있는데요. 이런 바다를 청소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 작업이 가능한 로봇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속에 폐타이어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쓰다 버린 비닐과 파이프들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이 사흘에 걸쳐 끌어올린 쓰레기 더미를 보니 폐타이어만 90여 개, 무게는 100톤에 이릅니다. 전기 밥솥 등 생활 폐기물부터 오토바이까지 보입니다. 폐기물이 많아가지고 이 잠수부들도 들어가기 조금 꺼려하고 2인 1조 아니면은 좀 위험한 데가 돼가지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는 로봇이 나서 수거합니다. 부산의 한 스타트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원래 기름 방제 작업용으로 만든 로봇인데 한꺼번에 쓰레기 500kg 분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무선 조종기로 최대 반경 1km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이 로봇은 크기가 작다 보니 배 사이사이 좁은 곳으로도 들어가 정화 작업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 양은 1년에 수십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 집계는 2018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환경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항로상에 안전 위해가 있다든지 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등 2차 오염으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 부산시와 해경 등은 해양 쓰레기 정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기온 변화가 무척 큰 요즘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은 27도, 함안이 29도, 의령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고요.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낮아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예년 수준을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7월 중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을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9도, 함안이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7도, 밀양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7도, 산청이 1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함양이 29도, 합천이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거제시 옥포동 한 15층 규모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습니다. 또 아파트 35제곱미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9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남경찰청 소속 30대 A경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사는 지난 25일 새벽 창원시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행 중인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경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법무부 창원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계절 근로자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50대 필리핀 현지 대리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5달 동안 거창구 내 농사 경험이 없는 외국인을 포함해 계절 근로자 138명을 초청하고 156만 원인 계절 근로자 월급 가운데 5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월급을 가로챌 수 있게 허위 계약서를 쓰고 가로챈 돈을 나눠 가진 거창군 계약직 공무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서일준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최근 서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는 최근 10년 동안 저작권 관련 누적 상담 건수가 150만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내용은 저작 재산권 침해 구제가 가장 많았고 저작물 이용 허락 상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센터는 올해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 저작권까지 상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창녕군 박진 전쟁기념관이 다음 주부터 20일 동안 임시 휴관합니다. 박진 전쟁기념관은 휴관 기간 상설 전시를 전면 개편하고 개관 20주년 특별 기념물을 설치합니다. 박진 전쟁기념관은 다음 달 25일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